불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입장하실 때부터 포스가 남다른데 최민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특기대 김철진 역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기대 훈련소장 장진태 역을 맡은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기대에서 임종경 역할 맡은 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은 소녀의 언니 이윤희 역을 맡은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안부 제1차장 한상호 역을 맡은 김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랑에서 온갖 잡고생 역을 맡은 김기훈입니다. 지금 이미 모습이 고생하신 모습이세요. 예, 감독님.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분들을 인랑에서 다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인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의 마술사이시죠, 김준 감독님.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부터 코미디 반치광, 호러 장화홍련, 느와르 달콤한 인생, 웨스턴 놈놈놈, 복수극 악마를 보았다, 스파이 영화 밀정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셨는데 이번 인랑은 또 어떤 세계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네, 듣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감독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온갖 그 장르들을 섭렵하면서 이제 해보지 못한 게 이제 멜로 드라마랑 SF인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일랑이라는 영화를 선택했어요. 일랑은 그리 멀지 않은 근미래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이 우익 정부가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일으키자 이에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 남북의 두 정상들이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통일 국가를 이루자는 정책 합의를 하게 돼요. 거기서 긴장을 느낀 그 주변 열강들의 어떤 그 가혹한 견제와 또 내부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 특히 이제 무장 테러 단체인 섹트 그리고 공안부, 특기대 이 세 세력 간의 어떤 숨막히는 각축전과 암투와 어떤 격돌을 그린 영화인데 이 안에서 특기대는 그 정의요원들의 어떤 일랑들의 활약을 그린 멜로와 스파이 멜로가 좀 섞여 있는 그동안 못 해본 장르 네. 두 가지를 같이 넣었다. 그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 액션 대작입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에요. 인랑. 문학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숨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제목 인랑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랑은 이제 그 사람 인자 이제 일이랑자 늑대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두 가지가 이제 부조화된 어떤 성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임준경 주인공 임준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과 또 늑대의 모습, 또 인간 병기를 길러진 또 그것을 강요하는 어떤 한 인물의 갈등하고 내면에서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고뇌의 과정을 영화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이 분들이 이 한 영화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동안 정말 사제, 사기꾼, 도사, 형사 등등 작품마다 180도 다른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준 배우죠. 1987에서는 이한열 열사 역으로 또 시대 비극을 보여줬던 강동원 씨.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감독님과 또 저기 단편 영화 더 X에 이어서 두 번째 작업이신데 네. 어떻게 인랑 함께하게 되셨는지. 그게 한 2012년 이때쯤이었는데요. 감독님 직접 연락을 했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였죠? 아마 조 감독 통해서 연락했어요. 서로 기억이 다릅니다. 나는 직접 받았다. 조 감독한테. 지금 우리 일랑 편집하시는 형 통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고 한 6년이 걸렸죠 이제. 네. 6년. 네. 이번에 진짜 인간 병기
인간과 그리고 일이 그 늑대 사이. 오늘 의상으로도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으로 내 역할을 소개하는 예, 생각도 좋습니다. 못했는데. 예. 자, 우리 그 한효주 씨, 한효주 씨는 그 인랑의 어떤 부분에 끌려서 함께하게 되셨는지 매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지훈 감독님과의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요.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시나리오에서 제 캐릭터가 표현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는데 네,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한효주 씨는 워낙 또 어려운 연기를 그동안 잘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또 관객들의 믿음이 큽니다. 네, 자, 이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좋은 놈입니다. 정우성 씨, 예, 정말 그 10년 전 여름 그때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예, 놈놈놈에 이어서 김지훈 감독님과 10년 만에 재회예요. 그렇게 됐네요, 벌써. 예. 네. 이번에 뭐 역할 어떤 역할이든 분량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하셨다고 맞습니까? 오래간만에 연락 왔으니까요.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바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감독님과의 오래간만 10년 만에 뭐 작업도 또 기대가 됐고 또 인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흥미도 있었고 또 인랑 안에서 펼치는 그 세계관이 더욱더 흥미 있었던 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도 매력이 있었고 또 동원 씨와도 뭐 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서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었고 효주 씨와는 또 벌써 5년 전이네요. 또 감시자들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5년 만에 또 인랑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뭐 딱 한 가지 이유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김주임 감독님과의 10년 만에 재회. 김지훈 감독님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서로 간의 믿음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TV 등등에서 정말 아주 탄탄한 연기력과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김무열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인랑에 또 어떤 점에 매료돼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저 역시 이제 김지훈 감독님의 워낙에 팬이었고요. 그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저의 바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때 또 감독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고 작품 자체는 일랑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 분단 국가 속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원작과 비교했을 때 번안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김지훈 감독님께서 또 메가폰을 잡으신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재밌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서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승전 김지훈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아마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최민호 씨는 정말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김지훈 감독님의 팬이라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남다르렀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감독님의 너무 빅팬이어서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고 특히 달콤한 인생을 너무 많이 봐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콤한 인생 있었는데 몇 번 봤어요? 5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일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시고 여기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또 감독님을 직접 뵀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촬영장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정말 뭔가 배움의 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작 보고에는 특별히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기승전 김지훈 감독님 클로즈업 샷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모든 배우분들의 중심에 김지훈 감독님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뒤에 스크린으로 감독님의 얼굴이 정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한 분 한 분의 캐릭터가 모두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렬한데 먼저 강동원 씨, 공개된 그 티저 포스터에서 모습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강화복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잖아요. 네. 인간 병기 그 자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정의 특기대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건 캐릭터인데 뭐 내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임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운동도 많이 했고요. 뭐 태닝도 하고 태닝 처음 해봤는데 태닝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많이 나눴나? 적당히 나눴던 거. 적당히. 서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쓰고 있어서. 아니 감독님이랑 대화가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 그만큼 인사만 해도 교감이 되는 감독님과 배우분의 모습. 네, 그러니까 뭐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정경 그 자체가 강동원이라 네, 그냥 무슨 말 얘기 안 해도 그냥 그 강화복을 입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연기의 강도 정도 좀 높여라, 낮춰라 이 정도뿐이지. 그냥 그 자체 그 스스로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할 자체였기 때문에. 네. 우리 한효주 씨는 사실 역할이 임준경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은희의 캐릭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픈 상처도 있고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복합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실 촬영 직전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촬영장 가는 게 무섭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의 디렉션들과 그리고 촬영장에서의 그런 현장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부터 조금 캐릭터가 편안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캐릭터는 참 많이 외로웠고 좀 쉽지 않은 캐릭터지 않았나. 그렇지만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같이 배우 한효주 씨에게는 또 하나의 네. 도전이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민낭이라고 들어봤나? 정우성 씨? 네. 예, 티저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진짜 이 음성이 예고편을 쫙 이끄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성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음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거친 피부도 평소에 정우성 씨의 모습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는지? 그렇죠. 좀 이게 장지태라는 인물이 좀 이렇게 대의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연기적 기교로 뭘 보이기에는 조금 난감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선이 굵고 자기의 어떤 신념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말투나 참 기교 표정으로 보이기에는 안 맞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이제 연기를 해 나갔어야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미묘한 디테일들을 살려가는데 그게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장진태의 목소리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과 요구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제시하는 그 명확한 장진태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훈련 소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살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남자였기 때문에 뭐 기미, 주근깨, 그리고 잔주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 그런 장치태였기 때문에 분장에 또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어떤 상처 하나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친 지나온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굴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벌써 딱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모열 씨는 강동원 씨와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영상을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극장에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극장에서 친구인지 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대단합니다. 우리 그 최민호 씨는 특기대에서 강동원 씨에 이은 넘버 2. 네. 그야말로 에이스. 완벽한 특기대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철진이라는 캐릭터는 뭔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뭐 액션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그 캐릭터가 좀 묻어 나와야 된다고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좀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뭔가 그 특기대의 역사나 그 뭔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영화에 나올 이제 액션으로 뭔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액션을 찍을 때나 뭔가 간결하고 빠르게 더 멋지게 촬영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민호 씨의 또 연기 변신도 기대해 주시면서 감독님, 그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함께 못하셨지만 한예리 씨와 허준호 씨가 짧지만 아주 또 강렬함을 안겨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한일의 신집 제가 이제 워낙 평소에 좋아하던 연기자고 또 팬이어서 좀 작은 역이어서 응해줄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존의 한예리 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기꺼이 응해주셨고, 한예리 씨는 아주 정확한 지점의 톤과 어떤 그 표정과 어떤 뉘앙스로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배우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주 작은 역이지만 아주 존재감 있게 그 역을 훌륭하게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허준호 씨는 그 악의 아주 제 정점에 있는 인물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도 어떤 악의 화신 같은 느낌도 들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어떤 카리스마와 존재감이 뚜렷해야 되고 강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를 찾다 보니까 마침 또 미국에서 허준호 씨가 들어와 있어서 또 특별 출연을 부탁을 드렸죠. 준호 씨도 항상 그 압도적인 어떤 카리스마로 그 일랑이 대결해야 될 어떤 악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두 분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혼돈의 2029년 경찰 조직 특기대원 그리고 정보기관 공안부 등 이 각 캐릭터들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이 배우분들의 새로운 변신과 함께 영화 인랑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 정말 궁금해요. 사실 그 애니메이션 그 인랑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네, 앞에 클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무모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일랑이라는 작품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모루의 대표작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팬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그 팬들은 이 영화를 실사 영화로 한다는 것에 어떤 기대 반 또는 불안한 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컸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모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뭘 해도 잘해도 욕 먹고 못하면 더 욕 먹고 뭐 욕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각오도 더 새로웠었고, 그래서 다른 영화에 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내가 놈놈놈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영화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랑이 그런 영화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도 많이 아팠고 현재도 아팠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저의 건강을 많이 해친 작품이기도 하고 그것이 영화 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였죠?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실사 영화를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다 무모하게 너무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후회는 안 하시죠, 감독님? 저는 모든 영화를 만들고 다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게 자기 고백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감독님의 고민과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웰메이드 인랑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진짜 이 제작기 과정을 보면서 이 원작자를 비롯해서 이 원작의 팬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진짜. 인랑. 이 장르적인 재미도 있을 거고, 예, 영화의 요소, 뭐 재미들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랑 공간이 일단 압도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이 지하 수로 세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압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액션 연기를 그곳에서 펼쳐줬던 강동원 씨, 정우성 씨, 김무열 씨, 이게 세트 보니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강동원 씨 어떠세요? 이제 수로 세트에서 이제 지하 수로 세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복을 입고 액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입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옷 자체만도 한 30kg 정도 나가고 거기에 뭐 다른 걸 막 장착하면 뭐 40kg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슬 적응이 됐어요. 좀 어느 정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감독님이 이제 뛰라고 적응이 될 때쯤 되니까 슬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뛰었어요. 좀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막 육탕전을 시키시고. 감독님, 강동원 씨한테 왜 그러셨어요? 강동원 씨가 무슨 목욕감을 줬나요? 글쎄, 그냥 뭐 시키면 다 하니까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단 뛰어보자. 왜냐면 이게 한 무장하면 40kg 정도 되는데 뛰어보자 그랬는데 잘 뛰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르는 걸 한번 시켜볼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까지 못 시키고 다 시켜봤던 것 같아요. 액션, 직접 액션을. 네, 그 원작에서는 이제 강화복을 입고 뭐 다치마루라 그래서 뭐 일본 용어긴 한데 일본 헌정 용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액션 씬은 없어요. 저 주먹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다 소화해냈고 또 그런 원작인 어떤 그런 장면도 영화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가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고유의 어떤 무드가 있고 또 어떤 그 허무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사실 다 뭐랄까 뭔가 이렇게 모호한 것이 그 영화 그 원작의 아주 특별한 지점이고 감동스러운 지점이고 우리가 숭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관객으로서도 모호한 지점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뭐 액션이나 또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실사 영화를 통해서 저 스타일의 어떤 그런 어떤 답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실사 영화 일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정우성 씨 늘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정우성 씨가 수록길을 걸으면서 어떤 액션을 이번에 또 선보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늘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셨잖아요. 감시자들 때도 그렇고 네. 신의 한 수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제가 편집된 부분들을 배우들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감독님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 처음. 극장에서 확인하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제작 보고회가 이분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예, 이게 아무래도 인랑이라는 작품이 SF긴 하지만 현실적 기반을 두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적 SF에 맞는 또 장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강화복이라는 이제 특수 옷이 있다 보니까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액션을 펼쳐야 되는데 이 강화복이 갖고 있는 강인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복을 입고 펼치는 액션은 또 거기에 맞게 또 그런 강도를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파워에 요점을 뒀던 것 같아요. 또 액션적으로 더욱더 큰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씬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무열 씨는 보니까 카체이싱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떠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진심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 제 옆에 앉아 계신 이 두 분께. 김지훈 감독님도 한효주 씨요? 아니요, 한효주 씨와 강동원 형님께 네, 정말 진심의 사과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그때 뭐 고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정도 고소 이야기가 나올 정도 자세히 좀 총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제가 실제로 이 두 분이 차 타고 계시는 차를 이제 들이받는 거를 제가 또 직접 했어요. 추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들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이받고 그 차를 또 끝까지 밀고 가서 어디에 이제 박힐 정도로 이제 쭉 밀고 갔었어야 되는 불에 상황이에요. 휩싸인 차에 그렇죠, 맞아요. 예, 불에 휩싸인 차로 밀고 갔어요. 제가. 불길로 두 분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거죠. 네. 아까 극장에서 확인해달라고. 근데 총 가지고 오라는 거는 무열 씨를 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텐트 안에 들고 들어서 감독님 예. 감독님을 쏘겠다는 거였습니까? 총 가져와. 아직 여러분 감독님의 편집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이러지 마세요. 예. 지금 이제 장진태 분량이 늘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은 분량이 늘어나고요. 예. 한효주 씨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총이 필요해는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서로 같은 말. 예.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위험천만할 수 있는 씬이 또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번에 위험한 장면들은 저보다는 정동 무술 감독이 다 맡아서 한 거라 책임을 또 회피합니까? 책임이 아니라 예. 큰 그림만 주는 거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디테일한 얘기는 정동 무술 감독이 했다. 저는 큰 그림이랑 안전에 꼭 대비해달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동 무술 감독이 할 수 있지 이 말로 이제 모든 진두지휘를 하셨고요. 예, 그건 이제 정동 감독한테 확인을 해봐야 돼. 좋습니다. 사실 확인은 정동 무술 감독께 여러분 기자님들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지금 뭐 카체이싱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딱 조용히 계신데 우리 최민호 씨는 이번에 네. 맨몸 액션을 그렇게 선보이셨다면서요? 그 훈련하는 장면에 이제 액션을 찍을 때 거의 이제 정말 맨몸으로 벽에 부딪히고 좀 액션하는 것도 그런 장면이 맨몸으로 하기 좀 많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특기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에서도 정말 실제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흔히 말해 좀 과할 정도로 액션이 좀 과한 장면이 많았는데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정동 무술 감독님께서 시켜서 할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날기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옆에 정동 무술 감독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정말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이 배우분들은 얼마나 호흡이 좋았는가라는 게 느껴지는데 호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또 한효주 씨가 계세요. 효주 씨가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유독 많이 만나셨어요. 네. 강동원 씨와는 또 전작 골든 슬럼버에서 만나셨고 정우성 씨와 감시자들 그리고 김무열 씨와는 그 드라마 일지매에서 또 호흡을 맞추셨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이렇게 한 번씩 호흡을 맞춰봤던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두 번째 호흡을 맞춘다는 거는 정말 행운과도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다는 말밖에. 예. 자, 진짜 아까 정우성 씨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사석에서 강동원 씨랑 한번 같이 액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하셨다는데 강동원 씨 진짜 많은 영화 팬들이 기다렸어요. 네. 정우성 씨와 강동원 씨와 정우성 네. 씨의 이 투샷을 한 영화에서 보고 싶다. 어떠셨나요? 전 선배님이랑 같이 드디어 작품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사실 저야 비트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비트. 항상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끼리는 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아, 이미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셨나요? 예. 감독님 혹시 영화인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좋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최민호 씨가 보니까 모든 역할들과 거의 네. 다 만나게 되는 아, 네. 네. 진짜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연기호흡 어땠어요? 막내로서. 저는 촬영장 나갈 때마다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좋은 캐릭터를 주셔서 다 한 분 한 분씩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었고 좋았고 많이 정말 현장에서 배웠고 그래서 뭔가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매개체가 됐었어요. 중간에는 이게 왜냐면은 그때 이제 촬영에서 저만 보고 한 번씩 못 뵈, 나중에 좀 뵐 텐데 아, 초반에는 그쵸. 좀 못 뵈니까 안부 전화로. 네, 안부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얼마 전에 같이 선배님이랑 찍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해드리는 역할도 했었죠. 메신저가 된 예, 최민호 씨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감독님 저희가 이제 워낙에 또 이제 호흡이 좋다 보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농담도 하고 그랬지만 어떠셨어요? 이 배우분들과의 호흡 이렇게 배우분들끼리 호흡 좋을 때 감독님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쾌감을 느끼잖아요. 메가폰을 잡으면서 되게 짜릿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하는 거 막 잘 못하는데 일단 누가 농가 삼아 그러더라고요. 일랑은 장르가 비주얼이라고. 근데 그게 정말 농담처럼 들렸었는데 그 화면 안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나올 때는 정말 이런 배우들을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게 그냥 감독으로서 또 정말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팬들은 더 그런 순간들을 그런 모멘텀들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기본이고요. 호흡은 기본이고 그거 덧붙여서 이런 비주얼들을 가진 배우들을 한 장면에서 어떤 성격과 드라마를 섞어서 그 안에서 자기 각자의 캐릭터를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배우로서의 매력과 연기들을 다 보여주지만은 영화 안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너무나 좀 좋았었고요. 그것이 저는 이분들과 작업을 같이 한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본 플러스 또 빛나는 어떤 순간들 다른 영화에서 못 봤던 거기에 이런 압도적인 비주얼들 이런 것들이 이 배우들과 함께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결과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꼭 좀 여쭤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영화를 이제 배우분들께 소개하시면서 4가지 키워드로 인랑을 정리하셨습니다. 새롭다, 놀랍다, 재미있다, 섹시하다. 자, 이 배우분들이 그걸 다 표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얘기했을 때는 고사 때인데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바람? 네,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화면 보니까 재밌고 놀랍고 하다가 나중에 섹시하다 그러는데 화면이 제 뒤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 봤는데 본인만 보셨나 봐요. 예, 그 되게 네. 중요한 순간인데 놓치셨고요. 섹시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섹시하게 다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영화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정말 멋지고 놀랍고 새롭고 정말 섹시한 영화가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영화를 만드는 내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의 무의식이 영화 안에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아주 독특한 색감을 또 뭐 배우들도 섹시하지만은 어떤 공간의 미술이라든가 색감도 그것을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롭고 놀랍고 재미있고 섹시한 영화 인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네, 중앙의 우측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경제스타 한혜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랑이 시대를 2029년으로 특별히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무리 뭐 금미래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2029년인 이유가 있으실까 하고 여쭙고 싶고요. 네. 또 정우성 씨께는 또 이게 남북 문제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강철비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좀 그 작품에 비해서 어떤 주안점을 두고 연기의 차별점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왜 2029년입니까? 2029년에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2029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되게 아주 먼 미래 같이 느껴지지만은 불과 11년 후거든요. 예, 10년 후, 11년 후예요. 그래서 근데 영화 안에서 이제 시나리오 쓰다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또 그 후에 5년 후, 6년 후 이때의 얘기라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됐고 5년이라는 시간은 그 인물들이 엄청난 어떤 영화 안에서 트라우마를 일으킬 법한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치유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서 5년, 6년 이런 것들이 설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9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멀지 않은 미래의 10년 후 정도의 세계를 가상한 것은 현실감을 더더욱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고 예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감을 SF지만 현실감을 더 또렷하게 느끼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영화가 이제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긴 영화긴 하지만은 너무 멀리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미래상이라든가 뭐 디바이스든 뭐든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다 사실은 자본이잖아요. 그런 어떠한 그 부담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칠드런맨도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도 SF긴 하지만 되게 메트로한 SF잖아요. 되게 복구주의적인 SF여서 그 어떤 관념이나 또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나 무드 이런 그런 의미에서 SF의 세계를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그린 것이지 외형을 막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는 좀 많이 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후 정도를 하다 보니까 2029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죠. 현실성을 주면서도 시나리오상의 그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딱 2029가 된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시나리오 쓸 때만 해도 사실은 통일 얘기는 사실은 그 자체가 SF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빨리 진전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정우성 씨, 리처루와 차별점. 다르죠. 예. 엄철우는 북한 사람이고 엄철우. 네. 예, 죄송합니다. 장기태는 그냥 남한 사람이고
글쎄요, 그러니까 캐릭터나 뭐 스토리나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배우 개인의 필모로 봤을 땐 이게 세계관의 연장선 안에 있다라는 게 좀 저 역시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뭐 관객분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리고 또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어떠한 의미 부여도 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캐릭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뭐 강철비도 그렇고 이 인당도 그렇고 사실 현실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상상력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이 상상력을 앞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인당에서 재밌었던 어떤 그 세계관의 설정, 남북통일준비위원회라는 그 재밌는 설정이 지금 이제 현실에서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과 기대가 펼쳐지는 시대인데 다만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영화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불확실한 한국 한반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의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 빗대어서 지금 영화 안에서의 어떤 그 혼돈의 시기가 펼쳐질 거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관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저기 왼쪽 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우 정우성 씨랑 강동원 씨께 같은 질문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오랫동안 만남을 좀 준비하셨고 또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인랑을 기대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본 정우성 씨는 어땠는지 배우로서 그리고 또 강동원 씨는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동원 씨한테 먼저 여쭐까요? 정우성 씨 어땠나요? 우선 선배님 성격이야 잘 알고 뭐 나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현장에서 뭐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 전혀 없었고요.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정말 똑같으세요. 뭐 카메라 앞이나 현장에서는 항상 똑같으시기 때문에 네, 항상 따뜻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저희끼리는 정말 뭐 저 친한 사람들끼리는 저 형 진짜 좋은 형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좋은 형이야. 진짜 그 사람 없는 데서 그런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똑같으셨어요. 정말 잘 챙겨주시고 네,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조은 형은 어떠셨나요? 강동원 씨가.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처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이 기회는 후배보다는 선배한테 더 값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선배로서 지금 이렇게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와의 한 장소에서 한 현장에서 나를 강요하지 않고 나를 보여줌으로써 그 후배가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얘기해 주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뭐 여태까지 한 25년 동안 현장에서 내가 임했던 어떤 정우성으로서의 자세를 그냥 조용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캐치하고 받아주고 그걸 또 좋게 생각해주는 그런 멋진 후배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고 좋은 작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여기 보일러 틀었나요? 너무 훈훈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우리 김무열 씨, 한효주 씨와의 작업 어땠나요? 현장에서의 한효주 씨는 어땠나요? 예. 제가 한효주 씨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정도 전에 드라마를 같이 하고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TV나 영화를 통해서 계속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임하는 자세 역시 임하는 자세는 10년 전과 다름없이 어떤 위치와 어떤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자세 같은 거는 10년 전에 그런 뭐 자세와 다름없이 그리고 열정도 그대로였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배우로서 한효주라는 그
그 사람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예, 진화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도 좀 많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훈훈하죠? 즉흥적으로 여쭸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주윤 감독님 그 이제 10년 네, 만에 김지훈 작업인데 감독님. 예. 그 10년 사이에 말수가 진화하고 네, 말수가 말의 늘고. 재미도 진화하고 네 아주 큰 변화를 보이시고 아, 계셔서 이곳은 정말 너무 훈훈합니다. 네. 그 말솜씨의 진화만큼 영화 만드는 작업도 엄청나게 진화하셨다라고 믿고 그걸 인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와,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정말 한효주 씨 질 수 없어요. 최민호 씨 어땠나요? 민호 씨는 처음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정말 눈이 너무 맑으세요. 눈이 너무 맑죠. 네, 정말 사슴 눈망울처럼 반짝반짝한 그 눈망울로 또 현장에서 액션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할 때 모습은 또 그런 사슴 같은 눈망울 속에 담긴 또 엄청난 남성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되게 많은 좋은 기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인랑에서 최민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최민호 씨 누구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간 관계상 예,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꼭 품어주시고 다음에 직접 손편지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 따로 있으세요? 연락드려야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촬영 회차와 기간이 꽤 길었는데요. 뭐 더 집중하고 신경 쓰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도 길게 소요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길었던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던 그 감독님의 고뇌 어린 시간들이 모두 포함된 부분인 건지 그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이제 그 좀 한신한신 좀 공들여서 찍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복합 장르가 포함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술 촬영, 또 의상, 분장, 그리고 조명 이런 것까지 다 공들여서 찍어야 되고, 또 이제 배우들한테도 이게 되게 이제 뭐랄까 그 아주 델리키트한 어떤 부분들을 그 디렉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시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지만은 또 새로운 공간에 오면은 또 새로운 어떤 순간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저와 배우들이 같이 함께 반응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려면은 또 거기에서도 그것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배우도 알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간과 회차와 그런 지표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제작 필름에도 동영상에도 봤듯이 사실 액션하기가 되게 그 편한 데는 아니거든요. 깊은 그 아주 미로 같은 수로라든가 거기에서 몰래서 그 강화도 입고 뛰고 액션하고 또 액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의 어떤 느낌이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애초에 우리가 같이 구현하고자 했던 어떤 목표로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두 번째 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가 많았었고 그만큼의 어떤 노고와 또 스텝 배우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떤 그 촬영 과정 또는 촬영 기간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지표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마지막 질문 그러면 오른쪽 끝에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입니다. 네. 김주훈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 작업하시고 영화 촬영할 때랑 이 아까 뭐 저희 정우성 씨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남북 정세나 이런 국내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 아까 왜 현실감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관객들한테는 더 일랑의 이런 작품 설정이나 이런 게 더 와닿고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어떤 지도자 한 분만 바뀌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테크노크라트들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고, 저는 분명히 이제 그 통일을 그 민족적인 어떤 염원이고 가업인데, 분명히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단 고착화된 구조를 에서 더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구조 안에서 어떤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거나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세력과 그것을 물론 그 주변 강대국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 또는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세상으로 가는 데에 또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세력들과 대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런 상상에서 그것을 뭐 그런 의미에서 현실감이고 그것이 실제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영화적인 상상으로 만든 영화가 일랑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인랑입니다. 자,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거든요. 기자분들과 그 예비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일랑은 제 바람, 영화를 처음 만들기 때 제 바람은 정말 놀랍고 멋지고 재밌고 섹시한 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강렬하게 느끼고 갔으면 하는 영화가 되길 바라고요. 아주 재밌게 만든 영화니까 마음껏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열 씨. 예,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뭐 좋은 감독님과 훌륭하신 배우님들과의 작업 또한 그래왔고요. 작품의 규모만이나 저 자신의 연기 또한 아주 새로운 경험이 많았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놀랍고 재밌고 섹시하고 멋지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꼭 하나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주 씨. 네, 저도 김지훈 감독님과 또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정말 새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지금까지와는 전혀 보지 못한 어떤 많은 장면들이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참 공들여서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를 찍는 재미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7개월, 8개월 정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관객분들께 정말 즐거운 영화 보여드리려고 다 같이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정말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 네, 7월 25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호 씨. 네, 저도 너무 함께 이렇게 현장에 있을 수 있어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일랑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분들이 고생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민호 씨. 이쪽에 나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스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는 최민호 씨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무열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화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김무열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영화에서 확인해 보라는 우리 김무열 씨 정면 아래쪽 팬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성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다채로운 필모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우성 씨. 얼마 전에 받으신 나무주연상도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주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효주 씨 믿고 보는 배우 한효주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번 역할 정말 표현해내기 어려운 그 역할을 한효주 씨만의 노력과 고민으로 소화해냈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원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 늘 도전하는 배우 강동원 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 인랑에서는 늑대로 불린 인간 병기 완벽하게 소화해낸 강동원 씨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동원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 한효주 씨, 김무열 씨, 최민호 씨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자, 지금 또 정우성 씨가 개치를 네, 좋습니다. 대장답게. 자, 몸을 정우성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면 봐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인랑의 주역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김무열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다 믿고 보는 배우분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위쪽. 네. 자, 이제 이분들을 한 스크린으로 진두지휘 해주신 큰 그림 그리신 김지훈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 지금 예 중앙으로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그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인랑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김지훈 감독님과 이 배우분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인랑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인랑 파이팅! 네. 자, 이것으로 인랑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지훈 감독님과 5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